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은 인도네시아 발리 근처 바다에서 일어난 참 안타까운 페리 침몰 사고 소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뉴스 기사들하고 또 대사관 공지 내용, 실제 경험담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배경은 뭔지, 그리고 바다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사건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해상교통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그리고 이게 우리 여행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이번 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7월 2일 밤이었죠.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의 바뉴앙이 항구를 떠나서요. 발리, 길리마누그로 가던 KMP 투누 프라타마 자야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펙스 선박, 그러니까 차량하고 승객을 같이 싣는 그런 페리인데요. 출항하고 얼마 안 돼서 침몰한 사고입니다. 출항 직후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타고 계셨나요? 네, 승객이 53명, 승무원이 12명, 그래서 총 65명이 타고 있었고요. 차량도 22대나 실려 있었다고 해요. 꽤 많이 탔네요. 사고 원인은 뭔가요? 그날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하던데. 네, 일단 악천후하고 높은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요.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엔진 고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기관실에서 물이 새서 메이데이, 그러니까 국제 조난 신호까지 보냈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네, 메이데이까지 보냈는데 출항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구조 상황이나 피해 규모는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뉴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던데요. 맞아요. 이게 집계하는 공가다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6명 사망, 29명 구조, 30명 실종으로 보도했고요. 다른 해양 전문 매체에서는 4명 사망, 23명 구조, 38명 실종,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또 초기 대사관 공지랑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살 남자아이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아이고, 밤이었고 파도도 높아서 수색도 참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시야 확보도 어렵고 파도 때문에 구조작업 자체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끔찍했던 거죠. 실종자 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해상 사고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번 사고는 인도네시아 해상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신박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섬이 11만 7천 개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주요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는데 안전 관리 시스템은 그 중요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어떤 점들이 주로 문제로 지적되나요? 근본적인 원인들을 보면요. 일단 배 자체가 너무 낡은 경우가 많고요. 노후화가 심각하고 또 안전 규정이 제대로 없거나 있어도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문제, 그리고 늘 문제되는 게 과적 운항이죠. 사람이나 짐을 너무 많이 싣는 거요. 또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 부족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여행객들 경험담 같은 걸 봐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보면요. 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안전교육은커녕 승무원도 안 보였다. 비상탈출구가 너무 좁거나 막혀 있었다. 날씨 안 좋은데 그냥 가더라.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정말 많아요. 일부에서는 아예 안전보다는 그냥 당장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심지어 부패 문제까지도 지적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그 규제 미비나 느슨한 적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과적 같은 경우엔 왜 자꾸 반복될까요?
단속이 어려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워낙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래서 모든 배를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하기에는 행정력이나 자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경제가 페리 운항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안전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압박도 있고요. 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규정을 좀 어기더라도 당장 운항 수익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유혹이 크고 단속 역시 좀 느슨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럼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 7월 1일에도 말루쿠 해상에서 롱보트가 침몰해서 대학생 2명이 숨졌고요. 5월에는 벙쿨루에서 여객선 침몰로 8분, 또 3월에는 발리 근처에서 보트가 뒤집혀서 호주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어요. 정말 잊을만 하면 비슷한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셈이죠. 특히 2018년에 수마트라 토바호수에서 페리가 침몰했던 사고는 160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정말 최악의 참사였거든요. 160명이요? 네, 이런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더디다는 점, 그 점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이번 사고 관련해서 레딧에 올라온 그 침몰 당시 영상 보니까 좀 논란이 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승객 일부가 탈출을 서두르기보다는 짐을 챙기거나 심지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모습이 잡혔다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물론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이 패닉에 빠져서 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그런 행동은 정말 귀중한 탈출 시간을 뺏어서 생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든 침몰하는 배에서는 짐은 그냥 버리고 무조건 빨리 탈출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단 살고 봐야죠.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는 어떤 한 탑승객이 기지를 발휘해서 창문을 깨고 다른 사람들 탈출을 도왔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바다님들께서도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나 롬복 같은 섬 지역 여행하실 때는 이 페리 이용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최근에 기상 악화나 노후 선박 문제로 해상 사고가 잦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네, 대사관 권고처럼요. 가급적이면 좀 규모가 크고 안전해 보이는 선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좀 일정을 바꾸거나 아예 항공편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딱 봐도 사람이 너무 많거나 짐이 과하게 실린 배는 좀 피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또 배 타기 전후에는 가족이나 지인한테 연락해서 내 위치랑 안전 여부를 알리는 습관도 중요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비상연락망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해상 교통 안전 문제는 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하고 또 안전 규제 강화 사이에서 좀 복잡한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이걸 철저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여행자들 개개인의 인식 변화 그리고 좀 책임 있는 선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소비자의 태도가 결국은 공급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이 오늘 저희가 바다님들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